자,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붕어양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가 좀 말을 안 듣네요. 채팅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 채팅창이랑 좀 많이 다르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아프리카 이제 채팅 도우미로 이제 통합해가지고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화면을 띄워드리는데 오늘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그 탑 플랫폼은 그게 되는데 유튜브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불타는 금요일인데 뭐 제가 월화수목금 수요일 빼고 거의 방송을 하는데 항상 금요일이 이상하게 뭔가 처지는 느낌 들어요. 여러분들은 금요일이 좋을 수 있겠지만 저한테 유독 금요일이 유독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청자들도 보면 의외로 불금인데 좀 처진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원래 불타는 금요일이고 하면 이제 주말이 쉬니까 원래 토요일 일요일에 노는 것보다 금요일에 노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다들 놀러 가셔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금요일이 좀 저한테는 유독 어, 힘든 요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송을 할 때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송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 주 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편한 주말 보내시고 연말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설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요. 닉네임 화성님께서 오랜만에 사연을 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화성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녕하세요. 최근에 엄마가 엄마 친구 아들이 여자친구랑 사귀면서 드디어 결혼까지 가까워졌다고 저한테 비교하듯이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충 대답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엄마나 아빠의 친구 아들에 대해 좀 비교하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좀 많이 듣기도 했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한데 왜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에 대해 비교를 많이 할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정말 좀 흔한 주제죠. 왜 부모님들은 왜 자꾸 옆집에 부모님들까지 비교할까? 저우질할까 하는데, 지금 뭐 채팅창에서 사람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제 채팅을 치지 않는 관계로 그냥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의 그냥 고집병입니다, 이거는. 한국인들의 불치병이에요. 비교병. 네, 불치병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있잖아요. 화성님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부모님 다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거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금 이분이 한 대화의 내용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특히 나이대가 화성님 이제 30 초반이잖아요. 30 초나 20 후반 이 나이대 되면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비단 화성님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거냐 말이죠. 저도 이런 얘기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냥 병입니다, 이거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그냥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한국인들의 병입니다, 그냥. 한국인들의 만성 질환입니다. 만성 질환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입니다. 한국인들은 병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 옆집 주변에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뭐 온몸에 가시가 돋나 봐요. 가시가 돋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들. 특히 부모님 중에 어머님. 아버지보다, 롱맨님 어서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보다 유독 어머니가 심해. 아버지도 하긴 하지만, 아버지도 하긴 하지만,
어머니가 유독 심해요. 어머니가. 만약 비교를 한다고 하면 거의 10번 한다고 치면 8번이 어머니예요. 내가 보니까 보통 남녀 다 비교하는데요. 여자들이 더 비교 많이 합니다. 특히 여자들이 심합니다. 남자도 비교하긴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세세하게 비교 들어가요. 남자들은 보통 자동차나 뭐 돈 같은 거 비교하잖아요. 뭐 얘마 돈 얼마 번다 카더라 뭐. 얘 차 이번에 뽑았더라. 이게 단데 여기서 더 넘어가진 않거든요, 사실. 남자분들은 보통 이제 자동차나 직업 같은 거 뭐 연봉 같은 걸로 보통 비교하잖아요. 요 세 가지로 거의 끝나요. 대부분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이 세 가지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뭐 성적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엄친아들의 여자친구 아니면 뭐 결혼. 특히 여자분들은 깊게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은 보통 결혼했을 때 뭐 너 옆집에는 뭐 일찍 결혼해가지고 너랑 나이 비슷한데 이미 애가 셋이다. 이번에 도잔치 했다 하더라. 뭐 이런 것들 이제 더 깊게 들어가죠. 어머니도 여자는 여자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의 고칠 수 없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만병. 이거는 뭐 치료약이 없어요. 현재까지 치료약이 개발된 게 없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그렇게 비교하는 게 나쁘다, 나쁘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 못 고치는 거 보면 불치병이 확실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대개 어머니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결혼이 필수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 지금 화성님이나 저희 세대, 지금 방송 보신 세대 거의 나이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결혼이 이제 필수가 아니죠. 왜냐? 결혼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경제력과 직업적인 능력, 돈이 받쳐줘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하면 과연 먹힙니까? 부모님들이 좀 생각이 달라지신 분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결혼하기 힘들다. 뭐 결혼하는 게 무조건 행복이 아니다. 어? 결혼, 뭐, 짝 잘못 만나면 고생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보통 부모님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아무리 서로 못 살 것 같아도 결혼하는 게 맞다. 나이 들어서 호랩이 되는 것보다 낫다. 너희 아버지 뭐, 능력은 없어도 그래도 속 한 번 안 썩이고 같이 산다. 나이 들어서 뭐 남편 마누라하고 좋은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부모님 사시는 거 보면 과연 나도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까?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안 하려고 마음먹은 데는 부모님도 영향이 컸어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있지만 부모님도 영향이 컸어.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모님들 중에 부부싸움 안 하는 부모님들이 잘 없어요. 서로 얼굴 안 부리키고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말이 부부지 이건 거의 동거 수준도 못한 밥도 따로 먹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모님들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살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결혼을 해야 된다. 좋든 싫든 간에 그냥 아무짝 만나가지고 성격만 맞으면 바로 결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런 거예요. 화성님이 저는 결혼 안 합니다. 저는 결혼이 싫어요.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백날 천날 얘기해도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결혼해야 된다.
쉽게 말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뭐 주변 친구 아들이 사귄다 결혼하잖아요. 그 말은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너도 결혼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자, 엄마 친구 아들이 여자친구랑 사귀면서 드디어 결혼까지 가까워졌다. 너도 결혼해라는 거예요. 너도 아가씨 만나서 어, 결혼해라. 압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굳이 님 보고 있는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님 없는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님 밥 먹고 있는데 아니면 서로 얼굴 보고 있는 상태에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너도 해라 이거예요. 너도 연애하고 좀 결혼 좀 해라 이겁니다. 나도 손주 보고 싶다 이거예요. 압박을 주는 거죠. 근데 대놓고 그렇게 얘기 못하니까 그냥 옆집 핑계를 대는 거죠. 옆집 핑계를. 옆집이 이제 뭐 엄마 친구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도 좋은 말 할 때 그냥 결혼해. 혼자 살 생각하지 말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화성님한테. 수시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야, 이번에 걔 시골린다 카던데? 결혼해라는 거죠.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대놓고 결혼해라고 얘기 못하니까 자꾸 주변에 누가 결혼한다 카더라. 난 얼굴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 관심도 없고. 근데 계속 얘기를 해요. 이번에 뭐 애 돌잔치 한다 카더라. 이번에 키형 결혼식을 저기 했다 카더라. 그 말은 뭐겠어요? 너도 결혼해라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 못하니까, 대놓고 얘기하면 이제 정색하니까, 정색하고 이제 발끈하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돌려서. 근데 뭐, 남자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쉽습니까, 그게? 뭐, 그게 뭐 안 먹는다고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도 막 상당히 많잖아요. 자, 그 네 번째 뭐냐 하면, 이게 배 아파서 그래, 배 아파서. 엄마가 배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얘기를 아마 뭐 엄마 친구분하고 어디 모임이나 뭐 보통 어머니께서는 게를 많이 하시잖아요. 게를 하면서 아마 그분이 자랑을 했겠죠. 뭐 밥 먹으면서 아마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했습니다. 상했을 겁니다. 아 그래 뭐 축하한다 이렇게 겉으로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속으로는 막 그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마음먹었냐면 와 쟤도 뭐 집불 아무것도 없는데 제 아들이 벌써 결혼한다고? 난 그동안 뭐 하는 거냐? 배가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배 아픈 거를 끝내야 되는데 배 아픈 거를 끝내는 게 아니라 아, 내 아들내미도 어떻게 조져가지고 좀 어떻게 좀 어, 어떻게 좀 결혼 좀 치렀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또 강한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부모님들 그래 뭐냐면 그러니까 남들이 가진 걸 자기도 가져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남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것도 있어요. 남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것도 있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나도 가져야겠다는 마인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가진 거 나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우리나라 사람도 이런 심리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는 이런 심리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보통 남들이 하는 걸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미덕으로 합니다. 그게 제일 바보 같은 건데 제일 미덕으로 알아요. 남들이 결혼하면 우리 자식도 결혼해야 된다. 남들이 학원 다니면 우리 자식들 보내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어머니들한테 저를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뭐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어머니들 중에 학원 여러 개 보내면서 과연 내 자식이 진짜 학원을 보낼 만한 학원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수업을 소화할 만한 그런 피지컬과 두뇌를 가진 자식이라는 것을 자식이라는 것을 과연 알고 보내는 걸까? 알고 보내는 걸까요? 아니면 학원을 5개 보냈을 때 학원 5개 과연 이 친구가 다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걸 확신하고 보내는 걸까요? 그거 아닐걸요? 거의 보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보면 아파트에 살 때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보통 애 엄마들 있잖아요. 그 같은 데 보냅니다. 거의 똑같은 막 그거 보면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에 보면 학원 단지가 막 학원에 보면 세네 개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살면 그 아파트 애들 그 다닌 애들이 계속 뭐 그 세 군데 네 군데 같이 겹쳐서 생겨요. 그 왜 그렇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남들도 생기는데 우리 자식은 우리 자식이 못 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어? 옆집에 애도 한다 하는데 왜 우리 자식이 못해?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정작 내 자식이 그게 적성이 맞다거나 아니면 그게 두각을 나타낸다거나 그걸 따라갈 만한 지적 수준과 어떤 재능을 모르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졸라 불쌍한 거예요, 이게. 나 이거 졸라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주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자체를 하는 건 상관이 없어.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투자라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서 하는 거면 안 말려요. 근데 내가 주식을 말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식을 하는 사람 중에 팔아는 누가 하니까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란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주식에 관련된 책들을 보고 공부도 하고 뭐 투자에도 참석하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주식의 어떤 나름의 어떤 원칙 스탠다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옆집에 그냥 뭐 회사에 누가 하더라. 옆집에 하더라.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 사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학원 보내잖아요. 여러분 학원 가서 다 열심히 했어요? 학원 가서 갔을 때 간장공양기 먹으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 열심히 했어요? 다 책 보고 열심히 했어? 안 했잖아요, 여러분. 안 했잖아요. 학원 보내놓는다고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학원 가가지고 그 성적이 떨어진 애들도 있었거든요. 학원을 가가지고 학원 가는 게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돈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학원 가가지고 뭐 성적이 안 오르고 성적이 내려간다 하면 돈 낭비 아니에요? 돈 낭비 시간 낭비잖아, 맞죠? 근데 부모님들 그걸 알까 말이죠. 부모님들은 과연 그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자신의 적성을 망치게 하는 일인 거를 알고 보내냐 말이야. 모르고 보내는 거죠. 1도 모르는 거죠. 그냥 옆집에 누가 보낸다 하니까 그냥 우리도 보내자. 옆집에 태권도 한다 하니까 우리 태권도 하자. 옆집에 피아노 한다 하니까 우리도 피아노 시키자. 이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근데 웃긴 게 지금 애 엄마들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이 교육의 폐해를 그대로 느꼈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결혼해가지고 애 엄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대로 계승을 하는 거예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남이 못한 거 나도 한번 해야겠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돼. 남이 하는데 내가 못한다? 그럼 난 손해보는 거야. 개소리죠. 희대의 거짓말이죠. 너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면 그래 막 따도 되는 겁니까? 굉장히 거짓말이죠. 가식,
가식 200% 농도 섞인 말이죠. 가식과 거짓말이 완전 총집결체 같은 말이지.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좀 단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을 소유물을 여깁니다.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자식 비교를 하는 이유는 자식도 재산을 여겨요. 우리나라는 자식도 재산. 이게 유교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의 특징이에요. 자식은 그냥 가족이고, 이게 약간 이게 유교적인 문화가 없는 유태인 같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딱 비교된 게 뭐냐면, 딱 다른 게 뭐냐면, 유태인의 영향을 받은 미국이나 뭐 독일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딱 필요한 부모로서 딱 필요한 교육만 시키고, 그 외의 교육은 네가 알아서 해라. 대신에 네가 책임져라.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돈을 벌어라. 이런 식의 교육을 가르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성년자한테 독립을 시켜버려요. 독립을 시킴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부모로서 역할은 다 했으니까 그 다음 과정은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하든가, 네가 어디 학교 가서 하든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해라. 우리는 부모로서 역할은 다 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렇게 써주고 나서 대학교 가고 나서 취업하는데 뭐 공무원 시험 보는데도 자식한테 돈 그만큼 쏟아붓고, 거기다가 자녀 결혼시키는 데까지 돈을 쓰잖아요. 돈을 써야 되잖아요.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어디에 기인하겠습니까? 자식은 나의 재산이자 소유물이기 때문에.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따라야 돼. 보통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우리 자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받았잖아요. 이거 부정하실 분도 있습니까? 보통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커왔잖아요, 사실. 부모님의 어떤 그런 바램을 무시하고 내 하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불효자 아닙니까? 불효자. 불효자 폐륜화. 이 말 듣잖아요. 부모 말도 안 듣는, 가정교육 똑바로 못 들은 이런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지. 다름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왜 부모님이 바램을 우리가 그대로 시켜가지고 아바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아직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자신의 아바타로 여깁니다. 아바타.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된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정작 자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으면서 자기 자녀한테는 뭐 전교 1등 해야 돼. 서울대 가야 돼. 서울대 안 가면 너 밖을 묻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작 자기는 그렇게 피똥싸듯이 공부도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그게 자기가 그게 자기 자식을 자식의 소유물을 여기지 않으면, 아바타를 여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좀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한테 제가 뭐 비난할 이유는 없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어떤 가정교육 자체가 약간 소유물이 소유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보면 이게 안 좋은 얘기인데, 동반 자살이 많은 이유가, 이게 심리학자들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유독 동반 자살이 많잖아요. 가족들 일가족 이렇게 뭐 연탄 피워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 많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왜 보면 댓글 같은 거 보면, 죽을 거면 자식은 놔두고, 자식은 아직 잘 모르는데 그 친구들도 생명에 대한 선택권이 있고 그거 존중해줘야 되는데 왜 자기 자식까지 같이 그렇게 하냐 말이야. 그러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뭐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 부모님들은 자식은 내 소유물을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그 어떤 사람도 내 자식을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끝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기인한 겁니다. 유독 우리나라에 그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뭐 가족끼리 좀 안정 선택을 한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유독 우리나라에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흔한데 전 세계에서 보면 우리나라만큼 이상한 나라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게 흔해 보이고 그냥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전혀 이해도 못합니다. 아니, 자녀들도 자기들만의 어떤 삶이 있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 보면 자기 자식을 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약간 따르게끔 만들려고 하는 부모님들 아직도 많잖아요. 보통 그런 부모님 밑에서 다 자랐잖아, 맞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진짜로. 특히 외아들이신 분들, 뭐 무남 동녀 아니면 무녀 동남, 이 외동이신 분들이 특히 이게 심합니다. 자기 자식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죠. 가족 구성원이자 다른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죠.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인 되고 나면 내가 가진 생각대로, 내가 가진 어떤 직업관과 인생 계획대로 살아야 될 나름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화성인 같은 게 그런 거예요. 화성이 결혼하고 싶지 않잖아요. 현재 막 결혼을 막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싶지 않잖아.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난 내 생각대로 내 스스로 살겠다는 거를 내비치면 되잖아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부모님들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도 많이 빚고 충돌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 들면 이제 직장 가지고 하면 독립하고 따로 나가 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부모님하고 이런 가치관 때문에. 밥만 먹으면 맨날 이런 거 싸우, 맨날 이런 얘기 나오니까 더 이상 부모님 같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독립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이게 좀 잘못됐다.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나쁜 건데.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생각 다르고 저희 생각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들 스스로 인생의 가치관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들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양육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그런 말씀 드리고 부모님한테 너무 의존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부모님들이 자식의 소유물을 왜 여기겠어요, 여러분? 자녀의 소유물을 왜 여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유물을 여기게끔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돈 벌고 부모님한테 돈 안 타쓰고 의지 안 하고 이러면 부모님도 뭐라 말을 못 해요. 왜냐? 내가 자녀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뭐 그렇게 해준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한테 뭐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 못 합니다. 왜냐면 왜냐하면 제가 뭐 보통의 어떤 그 평범한 친구들처럼 못 누리고 살았어요. 저는. 뭐 집에 컴퓨터도 없었고 제 방도 없었고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갔고 돈 벌어서 갈았었고. 오히려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나은 게 뭔지 아세요? 적어도 내 인생에 함부로 타치를 못 하는 거야. 보통 이렇게 자식이 설비를 여기는 부모님 특징이 뭐냐 하면 부모님이 지긋정성으로 기르신 분들. 지긋정성. 자식을. 해달라는 거 있으면 다 해주고 보내달라는 거 있으면 다 해주고 대학교 보내주면 등록금 다 내주시고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 근데 보통 이제 반대인 경우 아까 내 같은 경우 뭐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 일반적인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거 못 해주는 경우 뭐 대학교를 못 갔다거나 뭐 아니면 뭐 집에 컴퓨터나 내방 같은 거 못 해줬다거나 돈 때문에 힘들겠다거나 그래서 내가 어린 나이 때문에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을 만들어줬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나중에 내가 뭐 결혼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한 번도 얘기 못 하는 거죠. 왜냐? 부모님으로서 내가 자녀들한테 뭔가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준 게 없다 보니까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들을 어떻게 바꾸려고 할 수가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화성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내가 교화시키겠다, 개선시키겠다 못 바꿔요. 그냥 부모님 생각은 원래 저렇구나.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저게 약간 고집병처럼 자리 잡아 있구나.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정 부모님한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게 흔해 빠진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화성이 얘기하신 게 화성님의 가정이 뭔가 특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인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 우리 부모님들, 저 부모님들은 원래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저렇게 받아들이면 돼. 대신에 우리가 저렇게 안 가면 돼요. 우리가 저렇게 안 가면 돼. 우리가 저렇게 똑같이 안 하면 돼요. 우리대로 살면 됩니다. 부모님 저렇게 백날 떠들어 가세요. 어? 옆집에 누가 결혼했네. 안 들으면 됩니다. 안 듣고 뭐 소개 경익기라고 우리대로 살면 돼요. 그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부모로서 백날 천내 얘기해도 이는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어머니도 나중에 그러니까 어머니나 뭐 아버지 분들도 나중에 우리랑 다르다. 아무리 자기 핏줄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거랑 내가 살아가는 건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돼요. 근데 그걸 말로서 설득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요. 난 이렇게 내 마이 라이프를 구축할 거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굳이 말로써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뭐 제가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막 서로 막 감정 섞어가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건 대화로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화성님이 이렇게 고민사연이 줬겠죠, 저한테. 그래서 굳이 대화로 뭐 풀어나간다, 개선시킨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우리대로 살면 됩니다. 부모님 그냥 그렇게 맨날 첫날 뭐 밥 먹을 때 계속 얘기하라고 하세요. 신경 안 쓰면 그만입니다. 이것도 자극받고 듣는 사람이 있으니 계속 하게 되거든요. 자극 안 받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해버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못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 참 민감한 주제긴 하네요. 좀 민감한 주제기는. 아무튼 여러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바뀔 수 없어도 우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